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코나입니다. 코나 N9이고요. 얼마 전에 코나는 이제 프리뷰할 적에 N9이든 하이브리드든 또 그리고 1.6 터보든 간략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승을 하게 돼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1.6 N9이고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6 터보와 차이점은 엔진 출력은 198마력 같고요. 하지만 서스펜션을 좀 더 단단하게 세팅했고 스티어링 조향감, 그 두 가지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외관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9은 범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1.6 터보랑은 다르게 꽤 스포티한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에서나 봄직한 이런 카나드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뭔가 공기를 많이 가르면서 달릴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신형 코나가 이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 40mm가 전장이 길어졌는데, 그건 뭐 일단 뭐 플랫폼이 바뀌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범퍼, 앞뒤 범퍼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40mm가 늘어났고, 1.6 터보 N9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10mm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얼핏 봐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는데 밑에 이 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딱 1cm 차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빵꾸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장식이에요. 이것도 무슨 뭐 에어인테이크 같은 느낌을 주는 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1.6 터보라든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죠. 번쩍거리는 건데 얘는 매트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데 그냥 다 막혀 있어요. 이 밑에도. 근데 얘가 뭐 인테이크가, 이 라디에이터가 더 큰 게 들어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뭐랄까 산타페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또 다르죠. 코나만의 어떤 디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쪼갰었던 방향지 시등과 또 이 헤드램프,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근데 이제 디자인이 달라졌고, 얘는 또 N9이라서 밑에 안개등이 빠졌죠. 그 1.6 터보라든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N9 배지도 붙어 있고요. 또 옆에도 붙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는 이 N9 자체가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휠 아치가 차체 색깔과 같게 칠해졌죠. 그리고 휠 디자인은 당연히 바뀌었고, 일단 타이어는 벤투스 S1 노블2고요 사이즈가 235 정도 돼 보이는데, 맞네, 235 458 18입니다 앞뒤 공통이고, 그리고 이 밑에도 여기도 색깔이 좀 같은 색깔로 칠해졌고, 그런 뭐랄까 로커 패널 자체가 이 칠을 했습니다. 요거 플라스틱, 얘도 플라스틱, 여기부터 쇠. 옆에서 봤을 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투톤 루프가 적용은 안 됐는데, 코나 신형은 투톤 루프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고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정색밖에 고를 수가 없고, 투톤 루프를 하게 되면 썬루프는 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닙니다. 근데 와이드 타입의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도 열고 할까요, 그냥? 네. 문 닫히는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던데, 아반떼보다는 무겁습니다. 근데 뒷문은 좀 가볍고요. 뒷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일단 페이스리프트답게 이런 테일램프 그래픽 달라졌고, 방향지 시등도 지금 이제 LED로 바뀌었어요. 근데 LED가 엄청 밝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밝고, 그리고 전부 다 LED는 아닙니다. 후진등은 벌브예요. 여기도 지금 전구가 이렇게 보일 텐데 한번 보시죠. 제가 후진을 넣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벌브죠? 그리고 얘는 또 N9이라서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거, 이건 근데 뭐 룩입니다. 룩. 그래도 멋지네요. 그리고 머플러도 지금 트윈 머플러가 들어갔고, 소리도 고롱고롱 하는데, 이 1.6 터보 엔진은 소리가 이전에도 느꼈었지만 좋아요. 엔진 자체의 사운드가 좋아서 굳이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괜찮습니다. 와이퍼도 달렸고, 얘는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이쪽에 있죠. 투싼과 다르게. 공간은 딱 B세그먼트 콤팩트 SUV답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은 2단, 얘는 별도로 고정하는 거 없고, 여기에 또 이런 스티로폼 트레이가 또 있고요. 스티로폼 트레이가 또 있고, 여기 그리고 또 타이어 펑처 키트가 있는데, 이번에 코나가 흡참을 개선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김 붙인 거 같은 거 있죠. 이게 지금 흡참제 바른 겁니다. 전체를 도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둘러가지고, 이거 역시 흡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열을 한번 접어 볼게요. 그 전에 이걸 먼저 제거를 해서, 자,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트는 여기 어깨 위에 있는 레버로 엽니다. 그리고 이런 클립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벨트 덜렁거리지 않고 고정돼 있고, 내려보면 시트는 6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 누울 수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누워도 일단 경계가 많이 걸릴 거고, 그냥 가벼운 피크닉 정도 할 수는 있겠네요. 앉아보면 제가 178인데 목이 꺾입니다. 바닥은 풀플랫은 아닌데 살짝 앞으로 솟죠. 입구가 넓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 보여드렸었던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입구가 좀 걸렸었죠. 근데 코나는 투싼도 그랬지만 입구가 넓어서 물건을 넣고 뺄 때 편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있고,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 보시면 여기 턱도 없어요. 그래서 짐 밀어넣기도 좋겠고, 그리고 뭐 어떤 메탈로 마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플라스틱이라서 데미지에는 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있고요. 트렁크 네트 걸 수 있는, 그물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내 귀퉁이에 마련해 뒀습니다. 투싼 2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문을 좀 살펴보자면, 뭐 이런 울룩불룩한 형태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거 얇죠. 빅세그먼트 컴팩트 SUV들이라서 어쩔 수 없을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도어는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데는 그래도 인조 가죽을 감쌌네요. 참, 이 차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서 아무래도 고급이긴 합니다. 도어 포켓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근데 좀 좁아요. 그래도 PT병 정도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센터 송풍구, 2열 송풍구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USB 충전 포트가 생겼죠. B필러에도 벤트는 없고, 이런 것도 보면 얇죠. 예. 발밑에 송풍구는 갖췄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시트가 좀 얇아졌어요. 이게 이전에도 그랬나? 실내 공간을 개선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시트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만큼 쿠셔닝은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 어떤 체중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로스나는 게 있죠. 다리 공간은 지금 보시면은 무릎 앞에, 제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는데 성인이 앉기에는 충분합니다. 제 키는 178cm고요. 그리고 창문 다 닫히고요. 이렇게 내다 봤을 적에 여기도 쪽창이 있잖아요. 쪽창이 있어서 살짝 벨트 라인이 높긴 하죠. 근데도 걸리는 거 없고, 위에가 좀 완만하게 꺾였으나 그래도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당기는 것도, 이것도 지금 색깔이 달라졌네. 원래 이 색깔인가? 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데도, 근데 이 시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고추 섰죠. 이게 얘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할 수준이에요. 헤드레스트는 한 단계로 뽑을 수가 있고요. 독특하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좌석의 헤드레스트는 망치 같은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단계 뽑으면 보시다시피 운전자 입장에서는 후방 시야가 꽤 제한적이 된다는 거. 센터 암레스트 있고요. 컵홀더 있고요. 지지대는 없고, 시트를 보자면 제 키에 맞춰서 그래도 허벅지 받침이 꽤 길게 빠졌네요. 허벅지 받침은, 방석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짧으면, 이거보다 짧으면 확실히 지금 시트까지 얇고 또 등받이도 고추 서가지고 체중 분산이라든지 피로도가 많이 올라올 텐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보자면 앞쪽 헤드레스트가 살짝 삼각김밥에 위에 자른 사다리꼴 같은데 괜찮죠? 말씀드렸다시피 썬루프는 와이드 타입이어가지고 2열까지 왔으면 참 좋긴 했겠는데, 그래도 여기 파놨어요. 이걸 파놔서 2열 헤드룸 확보는 했고, 썬루프는 그래도 와이드 타입으로만 넣어서 아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나 신형의 운전석에 앉아볼게요. 시트가 N9은 이런 파이핑 처리라든지 스티치가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사이드 볼스터가 꽤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이 없어요. 이 허벅지 지지대는. 그리고 운전석은 지금 모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전동식이고 요추 받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페달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만 금속 마감했고 풋레스트는 고무와 플라스틱인 것 같고, 저쪽은 이제 저렇게 부직포는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시트는 몸에 착 감기는 건 있어요. 좋습니다. 헤드룸 좋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선루프를 열어놓으니까 이런 채광성 좋지요. 창문은 운전석만 올리고 내리는 거 모두 원터치. 창문 두께는 얇아요. 선바이저는 확장이 되고요. 독서등 갖췄고, 독서등은 할로겐. 시트는 N9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형태가 다르진 않고요. 그냥 이런 레드 스티치를, 빨간색 스티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의 위치도 좋아요. 이 스티어링 휠은 뭐 이전에 아반떼에서도 봤었던 그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콤바인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어요. 네, 신형 코나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역시나 저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얘는 N9이라서 이런 빨간색 포인트들이 눈에 띄는 곳이 있죠. 기어 노브도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1.6 터보랑 다릅니다. 생김새 자체가. 현대차에서는 이게 수평을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송풍구 안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풍력발전소에 있는 그런 터빈과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기판은 아반떼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고요. 깜빡이를 켜도 후방을 비추진 않아요. 그리고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해서 바뀝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스포츠, 스마트, 에코, 노멀. 전환 속도 빠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엄청 커졌습니다. 클래스룩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 크면 또 좀 시야를 방해하는 게 되죠.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적당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얘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서 오히려 운전할 적에는 앞을 쳐다보다가 살짝 위를 쳐다보면은 시야 방해가 상대적으로 덜 되겠죠. 근데 얘가 아래로 쳐져 있으면 이렇게 시선이 떨어지는 바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장점도 있겠고, 송풍구도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공조 장치가 있고요. 오토를 3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마일드하게 아니면은 급하게 아니면 천천히 데피고 시원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좌우 독립식이 아니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시작하면 이게 불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케이스가 켜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인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USB 충전 포트, 12V C가 잭, 그리고 여기 또 USB 포트가 하나 더 생겼고, 기어 노브 주변은 열선과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또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있고,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볼게요.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다. 탑뷰를 지원하진 않습니다만 표시 정보라든지 화면 설정 이런 것들, 화면 설정은 뭐 밝기, 야간, 주간, 명암 조절하는 거죠. 밑에는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도 타블렛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공간은 뻥 뚫렸고 램프는 없습니다. 이지 워크인이 들어갔어요.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안에 어떤 마감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인데 작동하는 감각이 좋네요. 덜컹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센터 디스플레이의 메뉴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사용자 프로필, 뭐 음성 인식 화면. 음성 인식은 자연어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조수석 창문 올려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 이건 안 되네. 네, 말씀하세요. 이재림이 누구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좀 버전이 낮은가 보군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똑같아요. 버튼, 블루링크 일반 같고, 차량에서만 좀 볼게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 조정 표시 정보도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다 띄워놨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죠. 계기판도 테마 선택을 해가지고 좀 느리네, 이쪽으로 가니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꺼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드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클래식 A, B, C
이거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큐브 디자인은 이건 드라이브 모드에선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임의로 들어가서 지금 큐브 디자인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키도 있는데 이건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있으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키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U형의 키가 아니라 무형이죠. 그래서 그냥 핸드폰 갖다가 도어락 문고리에다가 대면 열리고 풀리고 시동도 걸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카페에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버튼식으로 독서등이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제 빌트인 캠도 여기 들어갔네요.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안에 스펀지로 마감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신형 코나 1.6 터보 N9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깨어나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브롱 하는데 작은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걸어볼까요? 살짝 가령 하는데 그 느낌이 뭔가 경쾌한 맛이 있습니다. 멈춰있을 적에는 전혀 어떤 소음 들어오는 거 없고, 근데 확실히 저 헤드레스트를 빼니까 이게 시야가 제약이 생겨요.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예. 얘는 이제 7단 DCT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198마력이나 되죠, 최고 출력이. 가장 강력한 빗세그먼트 콤팩트 SUV가 아닐까 싶은데, 예, 이 발진할 때 가속이 DCT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1단, 2단, 3단 물고 잡는 그 기어비는 짧게 돼 있는데 바로 잡습니다. 그 미끌러지는 느낌 없이. 전방 시야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윈드실드가 얘는 좀 컴팩트 SUV 치고 많이 누웠거든요. XM3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고, 전방 시야는 셀토스와 티볼리가 좋았고요. 코나하고 XM3는 좀 더 이렇게 루프라인을 완만하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누운 것 같습니다, 윈드실드가. 그래서 이 폭으로 봤을 적에는 좀 좁은 게 있다. 그래도 뭐 불편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대도 무겁네요. 소음은 이게 개선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 바람 소리는 얘도 좀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거의 티볼리보다 조금 조용한 수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지금 스포츠가 아닌데도 무겁고요. 이걸 스포트로 돌리면, 스포트로 돌렸을 때는 많이 무겁네. 이건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스로틀 리스폰스도 많이 좀 예민해져가지고 컴포트를 둬도 이미 좀 충분히 그런 경쾌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를 뒀을 경우엔 이게 꽤 많이 올라가서 어떤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스로틀 리스폰스, 이 액셀러레이터 밟을 때의 느낌, 확실히 이게 배기량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변속기 사운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부밍음은 아니거든요.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가 꽤 있습니다. 변속기 소리네요. 변속기에 소음이 좀 있고요. 이 코나가 특히 이 N9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랑 이 스티어링 조향이 일반 1.6 터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1.6 터보를 바로 타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얘가 아래 움직임이 많이 적네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꽤 스트레스 없이 차 움직임이 작다 보니까 좋은 요소로 다가와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탁 튈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좀 점진적으로 이제 한계치에 가까워지면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순간 돌변하는 게 있어서 그건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영역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차 움직임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아래의 움직임이 일단 없어요. 지금도 여기도 툭 꺼지는 데인데,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SUV 특성상 롤링 발생하는 게 차 껑충해가지고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적고요. 그리고 또 조향 감각도 이 차 크기에 맞게,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탔었던 아우디 Q2가 그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라고 그래서 조향각을 어떤 입력값을 좀 더 쪼여서 내가 스티어링 하는 것보다 조향하는 것보다 마치 차가 먼저 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도 그냥 명민해요. 이 조향감이 유격 없이 아주 딱 정확하게 내가 입력하는 값만큼의 결과를, 근데 가끔은 그거보다 더 줄 때도, 최근에 탔었던
콤팩트 SUV 중에는 코나 1.6 터보 N9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엔진 사운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엔진 사운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이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더 커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잘 모르겠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지금 달리면서 느껴보니까 확실히 티볼리보다는 얘가 좀 더 자연스럽네요. 확 올라오는 게 아닌 게 있어서 이런 다리 이음매를 넘어갈 적에 직선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냥 살짝 꺾여지는 데서는 살짝 미끌리는 게 있습니다. 얘가 근데 이런 큰 턱 넘을 적의 느낌은 괜찮은데 이런 자잘한 거 넘을 적에는 확실히 좀 단단한 세팅 때문에 운전자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달릴 적에는. 하지만 이제 탑승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는 있겠어요. 좀 천천히 몰아, 차 좀 빨리 달리지 마, 이런 말이 뭐 집사람이라든지 옆에 앉은 동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코나와 비교할 적에는 눈에 띄는 센터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승차감이 훨씬 더 경쾌해졌네요. 경쾌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개선됐다는 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래도 개선된 게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들어오는 이런 차 지나갈 때 소리, 이런 횡풍 영향은 여전히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어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러 이쪽에 지금 흑차음재를 보강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차가 지나갈 때라든지 지금 뭐 시속 8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달릴 적에도 소폭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숨이 빨리 죽진 않거든요. 지금 거의 뭐 제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100km까지도 빨리 올라가고 100km 이상에서도 숨이 꽤 죽질 않아서 이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거와 맞물려서 이 변속기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긴 하죠. 네, 오늘 코나, 신형 코나 2021년형 코나 1.6 터보 N9을 시승을 했는데요. 타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이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오는 변화가 크고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것도, 디자인은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지금. 근데 저는 두 번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 콤팩트 SUV 시장은 전에 어떤 이상혁 디자이너가 투싼 때도 얘기했지만 웬만큼 튀지 않고는 너무 이 박 터지는 시장이어가지고 소비자 눈에 들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9 디자인은 앞에 그 에어로 파츠들 때문에도 더 차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뒤도 마찬가지고 그 머플러라든지 아니면 그 스키드 플레이트가 참 멋지네요. 그리고 차 달려보니까 그런 룩적인 요소가 물론 뭐 공력 성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차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막 성능은 안 나는데 저런 거 달아놓으면 더 좀 우습잖아요. 근데 얘는 달리는 재미가 꽤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게 나가서 걸맞는 장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개인적으로는 하이그로시가 많이 안 쓰인 게 전 너무 좋아요. 이 프레임이랑 그리고 여기 일단 손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이런 데는 많이 만질 일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일단 기대가 되고요. 1.6 터보랑 1.6 터보 N9 중에 뭘 선택하겠냐고 하면은 근데 얘는 디자인이 예쁘지, 저는 그냥 N9 사겠어요. N9 예뻐서. 단점은 소음, 그리고 이 무거운 스티어링 휠이 일반 컴포트에서도 무거운데 스포츠로 가면은 확실히 더 무거워요. 이건 근데 1.6 터보로 가면은 어떨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조만간 이제 하이브리드 나오고 1.6 터보 시승차도 나오면 그것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 가솔린도 나온다고 그러죠. 걔는 근데 네, 이상으로 현대 신형 코나 1.6 터보 N9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조만간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할 예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